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분석해드리는 명저 파헤치기 시간이고요. 명저 순간의 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나이가 들면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를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거겠죠. 나이가 들면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 우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10대는 인생의 속도가 10km, 20대는 20km, 40대는 40km, 뭐 60대는 60km 이렇게 흘러간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 부분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되게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40이긴 한데 좀 어느 때보다 좀 시간이 늦게 흐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신 박사님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둘이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막 얘기하다가 야, 너랑 나랑 만난 게 지금 3년밖에 되지 않았냐? 서로 가끔 깜짝 놀랍니다. 한 10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3년째인데 불구하고 한 10년 이상 만난 동생 같은 느낌? 한 10년 동안 온갖 일을 다 겪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에 대해서는 그냥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그런가를 알아놓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도르트 번첸과 데이비드 루빈이 노인분들한테 과거를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1번 자녀의 출생, 2번 결혼, 3번 초등학교 입학, 4번 대학 시절, 5번 연애, 6번 누군가의 죽음, 7번 퇴직, 8번 부모로부터의 독립, 9번 부모의 죽음, 10번 생애 첫 직업. 제가 봐도 이거는 기억에 안 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10개 중에 6개가 바로 15세에서 30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 6개가 매우 인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몰아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15세에서 30세면은 인생의 전반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자기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물어봤을 때에 어떻다? 그 기억의 대부분이 인생의 전반부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록을 보시겠지만 이게 왜 기억에 남을까요? 상식적으로 다시 경험하기 힘든 매우 새로운 경험이죠. 자녀의 출생, 애를 10명, 12명 낳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낳잖아요. 저도 이제 둘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주 경험하기 힘들고 또 그 경험 자체가 매우 새로워요. 내가 아빠가 된다니, 내가 부모가 된다니. 그리고 나랑 닮은 애가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죠? 결혼, 보통 한 번, 두 번, 많아야 3번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은 보통 한 번밖에 하지 않고, 대학도 한 번 보통 들어가고, 연애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누군가의 죽음도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 우리 궁극적인 퇴직도 인생에서 보통 많이 해봤자 한두 번. 부모로부터의 독립, 이거 한 번 일어나는 일이고, 부모의 죽음, 한 번 일어나는 일이고, 생애 첫 직업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억들을 돌이켜보면은 인생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매우 새로운 경험입니다. 매우 새로운 경험. 간접과 직접 경험의 간극도 매우 큰.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의 출생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아이들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 주변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내 아이가 태어난 거의 그 경험적 간극이라 하는 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해서 노인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베일러 의대의 바니 파리야 다스와 데이비드 이글먼,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실험 참가자들한테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사진을 일정 시간 동안 보여준 다음에 그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을 보여준 시간을 체크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진이 가장 오랫동안 당신에게 보여줬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본 것이죠.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줬냐면, 처음에 사진이 갈색 구두입니다. 두 번째도 갈색 구두예요. 세 번째도 갈색 구두예요. 네 번째 알람 시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갈색 구두를 보여주고요. 갈색 구두를 보여주고요. 또 갈색 구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사진이 가장 오랫동안 너한테 보여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알람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진은 똑같은 시간만 보여줬습니다. 이걸 여기는 괴짜 효과라고 하거든요. 괴짜가 어떤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괴짜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떻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시간을, 특히 주관적 시간을 왜곡시킵니다. 새로움은요, 다 정리할게. 새로움은 주관적 시간을 왜곡시킨다. 우리가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어떻다? 실제 연구에서도 우리의 경험적인 인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색 구두 처음 나왔을 때는 갈색 구두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했겠죠. 갈색 구두 또 나와요. 뭐 새로운 게 없잖아. 그럼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지겹고 다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뇌가 별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순간 뜬금포로 갑자기 알람 시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죠? 뇌가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색 구두가 나오니까 갈색 구두는 지겨운데 또 갈색 구두가 나오니까 알람 시계가 더 잔상이 남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그게 알람 시계를 시간이 오래 간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실험에서 알람 시계를 봤을 때의 기억의 밀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같은 시간에 불구하고 기억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떻다? 시간이 더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45m 위에서 그물망으로 떨어지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떨어질 때 그 찰나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대부분 어떻다? 실제 시간보다 평균적으로 36% 더 공중에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45m에서 떨어지는 거 매우 새롭잖아요. 그렇죠? 다시 경험하기 힘든. 저는 아직도 그 번지 점프도 안 해봤는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정리한다면, 새로움은 우리의 주관적 시간을 왜곡시킨다. 왜? 새로움은 우리 기억의 밀도를 더 높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정리해보면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갈까?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건들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반복되는 거죠. 그 인생에 중요했던 기억들이 뭐요? 15세, 30세에 멈춘다니까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 인생 중반부, 후반부 갔을 때 어떻죠? 새로운 사건들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럼 어떻죠? 새로움이 적어지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 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 이야기가 옳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뭐 인생을 뭐 이렇게 오래 살 필요 있냐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제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 느낀 뭐냐면, 좀 오랫동안 살고 싶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신 뭐 욕심 크게 부리지 않고, 그냥, 가장 큰 욕심은 대한민국 평균 수명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그게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산다고 했을 때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주관적 인식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죠? 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인생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시간이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는, 혹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되게 중요한 되게 꿀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에 조금 귀찮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은 저희가 완공에서 얘기했죠. 다양한 경험은 창의성의 토양입니다. 아이들 창의롭게 키우기, 창의적 인재가 되게 원하시는 어떻죠?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여행이 되게 중요한, 되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본인한테 어떨까요? 예, 새로운 경험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안 갔던 장소를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죠? 더 오래 살고 거기에 내 혼자 온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억의 밀도가 높아질까요? 그렇죠? 되면은 기억의 밀도 높아지니까 더 오래 살게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가는 것만큼 아이들의 창의성도 올려주면서 본인이 오래 살게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것이죠. 그렇죠? 그 외에도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 박사님과 함께 되게 3년째인데 10년 넘게 있었다고 느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막 새로운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맨날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만 하더라도 빡독도 시작했고, 게다가 작년에 뼈아대 시작했죠. 뼈아대도 새롭게 시작했고, 유튜브 진출했고, 게다가 올해는 이제 독서 모임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업 안에서도 새로운 걸 런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팅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움이 계속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40이지만 시속 40km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km, 20km로 이렇게 늦춰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젊었을 때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조차도 자녀들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여행 많이 가시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독서를 읽게 되면 또 새로운 경험이 누적되기 때문에 내 인식의 시간이 넓어지는 것이죠. 독서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뼈독자 여러분께서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생의 속도가 줄어드는 기적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